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 최윤경 기자입니다. 오정 윤자영 대원수의 원각교 창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 10월 25일에 발생한 홍성열 교수 피살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시 예산읍에 있는 공주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홍성열 교수와 그의 부인이 자기 집에서 증산도 신도들에게 피살되었던 사건으로 범인은 9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적인 갈등과 테러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역사 비평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용식 브런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정 윤자영 대원수의 원각교 창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예, 원각교와 홍성열 교수 부분 살인사건과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예, 뭐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요. 다만 그 증산교와 증산도의 그 교인들 간의 그 갈등으로 그 빚어진 사건인데요. 예, 이 사건은 그 잘못된 신념이 굳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그 극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각교가 허무맹랑한 교리를 전파하면서 교세를 확장했다면 지금 이 순간 민족 종교로서의 세를 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해체되었다가 광복 이후에 증산교, 증산도, 또 보천교, 또 미륵불교, 재화교, 대순진리회 등 그 수십 개의 그 독립교단이 그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최 기자님도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각교의 그 존재가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독립운동의 일환, 다시 말하면 군자금 모금이겠죠. 이러한 목적으로 조직을 꾸렸기 때문에 종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또 회업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 소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은 지금의 잣대로 원각교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윤자영 대원수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뇌피셜인데요. 만약 증산교가 그 구한말 절망에 빠진 농민과 백정, 여성들 등의 그 하층 민중들을 위한 세상을 만든다라면서 그 후천개벽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증산교는 그 강일순, 증산 강일순을 상제로 받들어 모시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일순이 1871년생, 그리고 윤자영 대원수가 1868년생입니다. 그래서 강일순이 윤자영 대원수보다 3살이 어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동시에 같이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서로 다른 일을 했지만 윤자영 대원수가 지리산을 무대로 의병 활동을 전개할 때 증산과의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그 증산은 마흔도 안 된 그 30대 후반이죠. 1909년 그 사망을 하였는데, 강일순이 1901년 그 전주 모악산 그 대원사 칠성각에서 대도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죽기 직전인 1909년까지 그 맹렬한 그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런 증산을 보고 혹자는 그 저놈 저거 미치광이 미친놈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도인이다, 또 살아있는 미륵 현세의 난세를 일깨우쳐주기 위해서
나타난 미륵이다 하면서 이게 떠받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교세가 이제 확정이 된 것이죠. 아, 예. 그러면 도인이나 미륵으로 떠받들었다면 당시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당시 윤자영 대원수라도 어떠한 접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의병 군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 종교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자영 대원수는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그 유교에 그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유교적인 그 사상 또 그런 가르침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동학의 그 경우를 보면 그 유불선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교리를 만들고 포교 활동을 했으니까요.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때 인연으로 군자금 마련과 독립국 양성을 위한 원각교를 만드셨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 원각교와 사망교를 연구하는 그 시발점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원각교는 그 윤자영 대원수가 만주에서 100년 전에 창교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는 일제 강점기 그 민족 종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로 활동 주 무대를 옮기면서 원각교를 창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산 강일순으로 시작된 증산교가 증산도로 분파가 되면서 극단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작가님, 홍성열 교수는 어떤 분이셨나요? 예, 홍성열 교수는 그 증산교 본부의 그 종정이자 수학 교수 또 종교학자였습니다. 증산교의 사상적인 토대를 정립하고 확립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극단적인 살인 사건으로 번진 건가요? 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가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의 끝. 종교를 믿으면 어떻게 한 인간들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게 그런 건데요. 예, 뭐 자꾸 뭐 민감한 거니까 그런 거는 뭐 건드리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시작은 홍 교수가 그 증산교의 그 전체적인 역사를 다뤄서 출판한 것이 바로 범증산교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범증산교사라는 책, 이 내용 때문에 증산교에서 파생된 증산도와의 갈등으로 결국은 그렇게 비살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범증산교사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증산교의 시작부터 다뤄진 것 같은데요. 94년도에 출간되고 이 책은 이 증산교의 시작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증산교의 그 창시자인 그 최규석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 세운 모든 종단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교리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 교수는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증산도는 증산교에서 파생된 종단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증산교의 정통성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산도를 비판한 것이 증산도 측의 반발을 산 겁니다. 그럼 결국 반발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산교는 구한말 일제 강점기
이 절망에 빠진 민중들을 구하기 위해 또 그러한 세상을 만든다며 후천 개벽을 약속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일정 강점기 때에는 그 탄압으로 해체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해방 이후에 다시 탄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십 개에 이르는 그 독립교단들이 해방 후에 장설돼서 그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홍 교수는 그 현재의 그 정산교 계열 교단들이 강정산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 기복신앙적인 혹세무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교세 확장과 수익만 챙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홍 교수는 당시 뭐 자기 집에다 작은 교당을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을 맞이해서 뭐 설교도 하고 또 예배를 봉헌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네, 사실 저도 그동안 궁금했는데요. 증산교와 증산도의 뿌리, 그러니까 그 시작을 증산이라고 하셨는데 증산의 사후에 어떻게 후계자가 정해진 건가요? 네, 증산교는 그 증산의 셋째 부인 고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 정통 후계자인 수부로 인정하고 그의 증손인 최규석을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이 차이점은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도는 인류의 새 세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무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단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그 차이점을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홍 교수와 그의 부인은 어떻게 피살되었나요? 네, 뭐 이곳 예산에서 그 사건이 발생된 것은 2001년이죠. 2001년 10월 25일. 정확히는. 그래서 홍 교수와 그의 부인이 이제 자기 집에서 피살이 되었는데, 범인은 뭐 홍 교수 이 집에 들어와서 뭐 태연하게 짜장면을 얻어먹고는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현장에 이 증산도의 교리와 관련된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 또 결국은 교단의 신복이었던 뭐 김모, 또 박모, 또 이모, 최모 씨 등 그 4명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교단의 행정실장이었던 그 이모 씨의 그 영향을 받아서 홍 교수를 교단의 적으로 여겼다. 그래서 살해를 지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언제 검거되었나요?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었습니다. 당시 9년 만이죠. 2010년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그 방명록에 찢겨나간 그 부분에서 그 쪽지문을 채취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쪽지문을 가지고서 신원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2010년 8월이죠. 요 쪽지문. 김모 씨의 그 쪽지문을 판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찾게 된 거죠. 네, 역시 과학수사의 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제 사건들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인가요? 배후 세력을 밝혀내지는 못했나요? 뭐 우리가 익히 뭐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주한 사람은 자살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은 이 교단 측의 수사를 확대했지만 결국 이 수사의 끝은 그 자살한 행정실장 그 선에서 멈추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행정실장이라면 증산도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네, 이 사건은 증산교와 증산도의 그 갈등과 관련된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종교적인 테러로 인한 그 살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 교수는 증산교의 역사와 교리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증산도의 교리와 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에 증산도노 측에서는 그 홍 교수를 교단의 적으로 여기고 공격적으로 비난을 하였다. 결국에는 증산도 쪽의 그 행정실장이었던 그 이모 씨가 죽이라는 그 지시, 사주를 하였고 교단의 신복이었던 범인들이 이를 따랐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종교의 자유와 평화를 침해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그 비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주인 뉴스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